앞부분에 한 5, 6번 하다가 하이테크 이야기가 끊겨서 다시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카메라를 좀 잘못 조작을 해서 내가 아직까지 편집을 할 줄 모르니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이전에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이테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식하고 존재한다. 이런데 하이테크는 뭐야? 나는 존재한다. 존재가 먼저다. 선차적이다. 그러므로 인식한다. 이게 하이테크 존재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테크가 말하는 이런 존재론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서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엄격하게 하이테크는. 자,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야. 사람이나 사물.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이나 사물을 말하고, 존재는 존재자의 나의 존재 방식, 나무의 존재 방식, 어떤 사물의 꽃의 존재 방식, 강아지의 존재 방식. 이 존재 방식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시공간 속에서 변해. 저 인간 변했네. 꽃은 피었다가 시들어서 사라져. 나무 잎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낙엽이 되고 겨울나무, 선성처럼 하얀 겨울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이 존재 방식은 존재자의 나무의 존재 방식이 변하잖아. 존재의 내용이.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그 개념 그 자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존재. 그러니까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지. 존재자가 있고, 존재자는 시공 속에서 다양한 존재 방태, 변화무쌍한 존재 방식을 취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비동사가 독일 영국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렇게 하면은 서술어로 그는 beautiful 하다든가 그는 우람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은 그는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그 존재 방식이 해석이 되죠.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 보면은 존재자는 어떠한 상태야.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는 착하다. 이렇게. 그래서 즉 존재는 존재자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태나 존재자의 그 존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존재자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존재자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존재자는. 이런 상태에 대한 설명은 언어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테크는, 그래서 언어로 설명해야 돼. 존재 방식의 설명 서술어로. 이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말로 서술되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이 때문에 존재는 언어나 그 존재가 포함된 세계에 의해서 한계지어진다.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교양계급인지 그냥 보통 조폭들 세계, 양아치들 세계, 이재명이가 쓰는 단어를 보라고. 저 장모 하여튼 저 형수한테 욕하는 거 보면은 그 이재명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잖아. 민주당 애들이 쓰는 용어 보면은 전부 다 내로남불 거짓말이잖아. 김어준이 쓰는 말 전부 다 가짜 뉴스잖아. 이게 그들의 존재 방식인 거야. 이게 사기꾼들이지. 한마디로 타고난 사기꾼들이지. 타고난 사기꾼이 아니면 그런 식의 존재를, 언어를 못 쓴다고. 하이테크가 이제 주목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일상에서 이제 타인하고 상대 만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교양 수준, 살아온 집안 배경, 그 사람의 성격, 설사 사기꾼이라도 아무리 고운 말을 써도 미연 아름다운 말에는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 문재인의 아름다운 말에 뭐가 있었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통계도 조작하고 서해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조작을 하고 원전 통계도 조작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하는 거. 그 아름다운 말 이게 결국에는 백성들을 인민들을 우롱하는 말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봐야 돼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이테크 철학이야. 반성해보자는 것이지. 서구의 사유방식, 지금까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자. 왜 제1, 2차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지.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동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그런 존재자를 또 현존재라 하는 거야. 하이테크는 현존재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그 주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현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존재가 일상에서는 잡담, 호기심, 애매함으로 쓰여질 때는 쓸모없는 이야기로 쓰면 되지만 존재가 그런 특수 상황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으로 쓰여질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존재자, 내가 있다면 그것이 현존재가 되는 의미 있는 현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실존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현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자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존재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지. 근데 보통 인간은 누구나 다 존재 방식에 대해서 난 왜 살아야 되지? 이재명처럼 조폭 양아치로 살아야 되나? 김우준처럼 매일 거짓말하는 양아치로 살아야 되나? 문재인처럼 거짓말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나? 혹은 윤석열이는 여러 가지는 모자란다 하더라도 법가잖아. 법치주의. 가장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정치는 좀 서툴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이 존재 방식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현존재다. 그래서 존재자가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이 현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존재 의미가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나 존재자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를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하잖아. 불교 철학에서 에고가 없다는 것은 왜? 나는 변하잖아. 끊임없이. 성주개공한다고. 세포뿐만 아니라 의식도 전변한다고. 너 그때는 그런 소리 하다가 왜 지금은 너 예전에는 진보정당이었잖아. 진보정당, 민족 좌파정당이 진보정당을 찍다가 왜 지금 한나라 국힘당을 찍어? 변할 수 있죠. 왜? 지금은 현재는 부르주아 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힘당을 찍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불교 철학에서도 그렇잖아요. 12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나가는 거라고. 이 존재 방식은. 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은. 존재는, 그래서 뭐야? 존재는 시간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공간적인 존재라는 거야. 시간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공간적인 존재. 그래서 하이테크에 있어서는 존재라는 것은, 칸트는 뭐야? 칸트 딩한지 우리가 모르는 물 자체가 있어. 칸트는 물 자체처럼 내 머릿속에 표상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거야. 헤겔의 이데아처럼. 뭔가 초월적인 거야. 근데 하이테크는 그게 아니라 내 머리 바깥에서 실제로 공간을 점유하고 시간성을 가지는 존재를 말하는 거야. 존재는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이테크의 존재야. 따라서
존재가 위치하는 세계 역시 이미 공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존재자는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나와 너는 어떻게, 나와 너와 그와 그녀 뭐 이러는 관계 맺으면서 살려야 소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이테크가 파악하는 세계 내의 존재들은 서로가 불교 철학에서 상위 상자,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환경에 보면 인터람 환경에서 이 서로 유리구설들이 서로가 반짝반짝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비치잖아. 내가 거울을 보면은 12개의 거울이 다 나를 반영하듯이. 어? 액션, 리액션을 하는 거지.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면은 저 친구가 태클을 걸고 저 친구가 선한 영향, 악한 영향을 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상호소통 속에서, 상호 침투하면서 살아간다고 이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을 하이테크는 생각하는 거라고.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관계 맺음에 존재한다. 하이테크의 존재 철학은 관계 속에서, 관계 맺음 속에서 존재한다. 유화 철학이잖아. 유학에서 인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관계론의 철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윤리성이라는 거야. 육아의 윤리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자, 그렇다면 이제 존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세계 내에 있는 각각의 존재자. 그래, 세계 내 존재가 말이 나온다고. 세계 내 각각의 존재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 인정투쟁이잖아. 해결 인정투쟁. 나를 드러내는 거지.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열어서 밝힌다. 해결 인정투쟁. 열어서 밝히고 혹은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사물들은 어떤 분위기 아우라를 뿜어내고, 타인과 나는 커뮤니케이션, 말도 뿜어내고,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나라는 현 존재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드 기분에 젖어서 그 기분에 근거한 그런 감정을 가진 그 존재 가능성, 존재 가능성을 세계를 향해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뿜어내거나 혹은 드러낸다. 즉 각각의 존재자들은 그가 속한 세계 안에서 생활세계도 있고,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그런 세계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존재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다고 뭐 매번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은폐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그렇잖아. 자기라는 것은 때로는 자기를 숨기고, 괜히 끊임없이 드러내다가 실수만 오히려 많이 하고 칠잡히잖아. 때로는 은폐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은 세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를 고민하는 나라는 현 존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존재들의 그 단면만을 이제 파악하고, 이때 우리는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다. 염려. 이 존재들에 대해서 상호소통하면은 마음, 염려, 배려도 하잖아. 마음을 쓰는 상태에 놓여 있고, 이런 조력에 마음을 쓰는 것이 존재를 고민하는 나라는 인간의 그 존재 방식인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심플시 동정심을 가진다거나, 반감을 가진다거나, 케어하다, 배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쓰면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나라는 그 현 존재마다 이제 마음을 쓰는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이런 나라는 현 존재는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 각자 다른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존재, 자기만의. 이거를 내 존재라고 그래요. 내 존재. 내 세계, 네 세계 다르잖아. 그러면서 내 존재와 내 존재, 각각의 내 존재들이 모여서 세계 내 존재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 존재, 자기만의 존재, 내 존재,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보다도 부목국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미 선택해서 비주체적으로 선택당하잖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현 존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 던져진 존재라고. 다만 이제 존재를 고민하는 나라는 현 존재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세계적 존재의 의미들을 근데 선택적으로 밝혀낸다. 여기서 던져져 있는 것을 던져져 있는 것, P2 던져짐을 당하다. P2라고 말하고 이런 세계 속에서 선택적으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P2.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하지만은 던져져 있는 P2적 존재지만은 내가 이런 환경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의미를 드러낸단 말이야. 자기 인정 투쟁을 하는 거지. 밝히건 밝히고 숨기건 숨기고 이렇게 자신이 속한 세계에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세계의 존재. 그러면서도 기투한다. 내가 피투적 존재지만은 기투한다. 드러내는 존재다. 은폐하고 혹은 탈은폐하고 은폐하면서도 탈은폐하고 피투적 존재지만은 기투적 존재. 나를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이제 세계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